정보를 수집해서 토스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언론들이 아무도 기사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검찰이 계속 저거를 수사를 방해한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심지어는 경찰을 상대로 취재를 하면 경찰에서는 취재에 협조를 해주면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봐야 너 기사 못 쓰는 거 내가 알아. 왜냐하면 이 사건을 가지고 대한민국 어떤 기자가 기사를 쓰겠어. 검찰하고 이제 검찰을 상대로 들이박는 사건인데 예. 거기다가 그 당시에 이 사건 수사팀 그리고 검찰 이 관계자들, 그러니까 윤석열 등을 포함한 검찰 관계자들은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를 대표하는 인간들이에요, 다. 윤대진,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련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서울청 이제 광수대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경찰청의 이제 범죄정보과 거기에 대장이 누구였냐면 황운하 당시 이제 현 의원이었어요. 이쪽에서는 사실은 이게 검경 간의 이제 대립에 완전 최전선에 붙은 사건이어서 네네. 대한민국 기자들이 기사를 다 어떻게 쓰냐면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한다라는 식으로 다 기사를 쓰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웃긴 게 이 용산 세무서장이 너무나 많은 범죄 혐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대박이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취재하게 하겠다. 그렇게 취재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 윤호진 씨에게 현직 부장검사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듣게 됐고,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이제 등장하는 문자 메시지의 실물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이제 취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돼서 이걸 가지고 사실은 저거 말고 이제 윤호진 씨의 범죄에 대해서 기사를 여러 개 썼고요. 네. 그걸 아무리 써도 아무런 반향이 안 일어나고 제가 기사를 쓰면 항상 검찰 간부들한테 전화가 와서 왜 이래? 우리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뭐 이런 식이었어요. 와, 미친다. 야, 그래서 제가 이제 와. 계속 그런 시기였다가 11월, 12월 경에 이제 2012년 12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변호사 소개했다라는 이제 이제 부장검사 윤석열이죠. 네. 저 사람 관련된 기사를 한 두세 개 정도 이제 쓴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당시에 저 변호사 소개 의혹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라 네네네. 윤호진 관련된 범죄 혐의인데 어쨌든 이 사건이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 대박이다. 와, 방금 말씀하신 게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 내가 얘기했지, 이 사건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검찰, 언론. 검찰, 언론 다 들어가 있잖아.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2012년에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한 게 한 7, 8월 전인데 제가 취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윤호진 씨가 해외로 도피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었고 당시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하면 검찰에 다 보고가 돼요. 네. 그래서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네. 그러면 사실은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어떤 공무원을 수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 공무원이 느닷없이 해외로 출국을 하면 검찰이 오히려 눈이 뒤집혀서 저 사건을 뒤져야 되는데 그렇지. 이 사람이 해외로 출국을 했는데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때 경찰 관계자들한테 아니 그럼 검경하고 합동으로라도 이거 붙잡아야 되지 않냐 했더니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계속 그런 식이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2013년에 이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2013년 4월달에 이 사람이 이제 자진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해외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돌아다니다가 윤호진이가. 인터폴에 체포가 돼서 들어왔어요. 심지어는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포승줄에 묶여서 이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제가 경찰에 전화를 해서 윤호진 씨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수사가 되고 있냐 물어보니까 풀려났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게 왜 풀려났냐 그랬더니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됐대요. 이유가 뭐냐면 해외에 나갔다라는 이유만으로 도저히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이랬다는 거예요. 검찰이?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여튼 뭐 그랬던 제가 기억이 나고 그때 제가 그거를 기사를 못 썼던 게 그때 이거를 계속 기사를 쓰려고 하니까 못 쓰게 하는 분위기였어요. 이게 어쨌든 이 사건 관련돼서는 기사를 쓰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아니, 그럼 우리 기자님은 당시에는 어느 언론사 기자였어요? 동아일보. 동아일보였어요? 네. 하여튼 뭐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도저히 돌파가 안 되는 사건이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뭐 하여튼 그 고민하다가 이 사건이 이대로는 안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했었던 일이 제 휴대폰에 이 사건 관련돼서 그동안 취재했던 것들 자료들 다 모아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휴대폰에 심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휴대폰을 대단하다. 바꿀 때마다 그 폴더를 계속 옮겨다면서 내가 이 사건에 잊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랬던 사람이 검찰총장 후보자가 됐어. 그게 생각이 났어? 아니 생각이 난 게 아니라 네. 그
종종 계속 듣고 있었던 거라 저는. 윤석열 씨의 그래요? 그 지금 아까도 들었던 26분 녹음 파일은 제가 휴대폰에 항상 갖고 다니는 거니까 심심할 때마다 들었어요. 추억의 플레이리스트처럼. 아니, 우리가 아이유 듣듯이 김광석 노래 듣듯이 그걸 들어? 노래. 김광석 노래처럼 계속 들은 거야. 야, 대단하시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뭐 기자 생활하면서 진짜. 도저히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네. 뭐 경찰이 그 뇌물수수 혐의, 그 뇌물수수 혐의도 심지어는 와, 2012년에 영화다, 뇌물을 영화. 줬다는 업자가 경찰에 들어와서 다 실토합니다. 내가 줬다고. 뭐 골프장에 돈을 파킹해 놓는 방식으로 뭐 저기 돈을 줬다. 다 실토합니다. 그러면 수사가 돼야 되잖아요. 네. 아무것도 수사가 안 돼요. 이게 하여튼 희한한 사건이고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는 어쨌든 이 사건은 암장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정도 사건이 암장될 수는 없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련이 돼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기대는 했었고 사실은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사실 뭐 김용진 저희 이제 대표하고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후보자 때도 제가 이 기사를 쓸 거라고 상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잖아요. 네. 인사청문회가 월요일 날 열렸는데 금요일 날 서면 답변이 국회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때는 최대 관심사가 이제 윤우진 변호사 소개 의혹이 이제 최대 관심사니까 모든 청문위원들이 다 똑같은 질문했어요. 근데 윤석열 씨가 뭐라고 답변할지 저는 그러니까 저하고 분명히 통화를 한 게 있으니까 네. 최소한 변호사 소개 의혹은 인정하고 뭐 부적절했던 것 같다. 이러면 그냥 끝날 문제였거든요. 그때 경찰에서도 이 사건은 뭐 잘 돼봐야 과태료 70만 원 이렇게 얘기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 소개한 게 인정이 돼봐야 과태료 70만 원 정도였으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이 서면 답변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딱 보내왔어요. 제가 이거를 국회의원실에서 받았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에이 문서로는 이렇게 해도 청문회장에 나가서는 뭐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그때 좀 부적절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지나갈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때 이제 주광덕 의원이 첫 질의자로 딱 나서요. 첫 질의자로 나서서 청문회 시작이 되자마자 첫 질문이 뭐였냐면 윤우진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있나요?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첫 질문이야. 그게 첫 질문이었어요. 저하고 똑같은 질문하는데 윤석열 씨가 바로 그런 사실 없습니다. 하고 딱 이렇게 뒤로 딱 제 몸을 빼는 모습이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때 저희 뉴스타파 대표였던 김용진 대표한테 찾아가서 이건 아니지 안 될 것 않느냐. 같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게 뭐 윤석열이 뭐 검찰 개혁의 화신이고 뭐를 다 떠나서 문재인 정부가 뭐 결정한 검찰총장 후보자인 걸 다 떠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건 기사를 써야 되겠다. 그랬더니 김용진 대표가 음악 대신 듣던 녹음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김용진 대표가 아니 뭐 첫 질문이라 당황해서 그랬을 수 있으니까 질문 몇 개 더 들어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 다 더 들었어요. 근데 계속 첨예한 시작하자마자 한 30분 동안 그 질문밖에 안 나왔거든요, 윤우진. 네. 근데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내가 변호사 소개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난 이 사건에 아무렇게든 개입한 사실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반복하는 걸 보고 뭐 1초도 고민 안 하고 김용진 대표하고 저하고 쓰자. 뭐 이거 기사 쓰면 하고 시끄럽게 됐겠지만 뭐 그러거나 저러거나 이거는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안이니까 무조건 쓰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그날 그래서 오전 한 10시, 11시 그때부터 이제 이 제작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보도가 나갔습니다. 녹취까지 같이 나갔습니다. 그러자 당시 문재인 정부 지지하셨던 분들이 뉴스타파 쓰레기, 이 반문 채널 구독을 다 취소하고요. 후원 다 끊고요. 저 반문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저한테 많은 교훈을 준 사건이에요. 저한테는 진짜, 그러니까 저한테 정말 큰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그러면은 훗날 진실이 밝혀지면 뉴스타파가 혼난 만큼 다시 신뢰를 얻고 덕을 받고 신뢰를 그렇죠. 다시 회복하냐? 회복하고. 그게 또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안 그거는 되죠.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야. 그러면 그 청문회 때는 사실 변호사법 위반 자체는 인정했어도 공소시효는 지나 있는 상태라 그냥 그 당시 분위기로는 그냥 뭉개고 갈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인정하더라도. 그 분위기였어. 근데 그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뭐 맨날 듣던 건데 참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얘기했던 거야. 이 영화 같다 진짜. 영화다. 진짜. 근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화야. 2023년 9월에 수사가 들어오잖아요. 검찰을 동원해서 자기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뉴스타파. 그러니까 이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어지는 거 복수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당했는데 지금 한상진이 다시 복수한 거지. 와, 이건 진짜 영화네. 지금 그러니까 계속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야, 그래도 이게 참. 그 변호사법 위반해봐야 그 70만 원 벌금 무는 건데 이게 이제 이자가 붙어갖고 400억이 됐어요. 야, 진짜 그건 이자가 비싸다. 붙어가지고 400억이 됐어. 이게 무슨 뭐 엔비디아야 뭐야. 400억이 돼버렸어. 70만 원짜리가 와. 400억. 참. 와, 참 정말 대단하다. 근데 이 스토리는 그 12년도부터의 이 과정이 너무 쉽고 이해가 쏙쏙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알려줬으면 많이 좋겠어요. 알려줘야 진짜. 돼. 이거는 정말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방송사가 단 한 곳도 인터뷰를 안 뒤에 있는데 뒤에 있는데 이 얘기를 들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한 김용진 기자가 자기의 휴대전화로 인터뷰를 했다고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아까 그 대표 서로 자기들끼리 인터뷰를 한 다음에 보니까 혼자서 압수수색 2 영화를 제작하고 있더라고 혼자. 대표님이. 우린 몰라요. 혼자서 어제도 그걸 제작해서 자기 핸드폰으로 찍은 거를 영화에 넣겠다고 지금. 그런 아니 근데 그 김영진 그 대표가 네. 그 어제 기분이 좀 안 좋으셨던 게 이 기사를 쓴 거는 한상진 기자인 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왜 이 기사의 데스킹을 내가 봤다는 얘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뭐. 참그 어르신 그 좀 왜 그러세요? 기가 막힙니다. 네. 우리 기자님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 윤우진은 어떻게 됐냐고 많이 물어보네요. 이게 좀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2015년에 윤우진 씨의 뇌물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2013년에 이 사람이 붙잡혀서 들어왔는데 경찰이 추가 수사를 거쳐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저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담겨있는 의견서를 제가 본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수사를 잘했습니다. 경찰이. 근데 검찰에 이걸 넘겼는데 검찰이 이걸 1년 반 정도 들고 있다가 아무런 이유가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그냥 무혐의 처분해서 사건이 이제 암장이 됩니다. 그랬다가 2020년 말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하면서 윤석열 씨 본인과 가족 관련된 5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윤석열은 손을 떼라. 이렇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윤우진 사건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검찰이 다시 이제 재수사에 들어가는데 또 수사를 한 6개월 정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6개월 그 수사를 안 하고 이제 있다가 그 2021년 여름쯤에 윤석열 씨가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하기 며칠 전인가? 제가 이제 또 연속 보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 윤우진 씨의 여타 범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취재를 해서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윤우진 씨가 이 어쨌든 세무 공무원 출신인데 온갖 곳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제 돈을 이제 갈취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 피해자들을 취재해서 제가 이제 기사를 쓰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보도가 시작이 되니까 이 사람이 자기한테 피해를 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현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주면서 무마를 하는 장면을 제가 이런 장면이 벌어질 거를 예상이 돼서 그 피해자 몸에 몰카를 채워서 내보내서 윤우진 씨가 1억 1,000만 원 수표를 건네는 장면이 몰카에 담겼고 이게 방송이 됐어요. 뉴스타파에서. 됐어요? 이게 방송이 딱 되고 나니까 그때 갑자기 이제 언론들이 다 이거는 이제는 안 되겠다. 그때부터 기사를 쓰기 시작해요. 대한민국 언론들이. 그리고 나서 그 보도가 나오고 다음 주인가 갑자기 검찰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특수부에 배당을 해서 수사하게 한다고 그래놓고 한 3, 4개월 만에 수사 결과가 나와서 뇌물 사건 그리고 제가 추가로 취재했던 사기 갈취 사건 이거 2개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기소를 해서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해서 윤우진 씨가 이제 구속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뇌물 사건, 본류 사건인 뇌물 사건에서는 1심에서 징역 3년이 나와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제가 이제 추가로 보도했었던 이제 여타 사건, 뭐 사기 사건, 이제 변호사법 위반 사건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 변호사법 위반 사건인데 여기서는 이건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이 돼서 이것도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우진 씨는 아마 지금 항소심 재판받으러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사이에 감옥도 한 1년 갔다 왔고. 지금 현재는 그럼 구속은 안 된 상태고? 올해 2월달까지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윤석열 씨 공선법 사건 때 이 윤우진 씨가 증인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집으로 문서 송달을 보내면 수령을 안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특검 쪽에서도 재판부도 이게 도대체 이 사람 어딨냐? 그 왜 저기 이제 문서 송달이 안 되냐? 막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이렇게 딱 발언 기회를 얻더니 아, 자기가 구치소에서 듣기로는 내가 있는 구치소에 지금 윤호진 씨 같이 있다고 다 들었다. 윤석열 씨가 그걸 알려줬어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그래요. 그래서 재판부가 뭐 확인해 보니까 그때가 4월 달이었는데 올해 2월 말까지 구치소에 있다가 지금은 나간 걸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아니라고. 불과 얼마 전까지 구치소에서 분명히 봤다라는 얘기를 내가 구치소에서 들었다. 진짜? 뭐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왕설래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2월 말에 출소한 게 맞고 그게 그래서 맞았고. 지금은 집에 있는데 뭐 집에 없는지 이제 뭐 우편으로 송달을 못 받은 걸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 윤석열 씨가 저 윤호진 씨를 찾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좀 도움도 주시고. 야, 그러니까 재밌는 스토리 안에 야, 검찰은 진짜 만약에 한상진 기자의 보도가 없었으면 윤호진은 그냥 아무 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 얼마나 받아먹고 떵떵거리면서. 아니 근데 추미애 장관이 이제 수사를 했잖아요. 윤호진이 보니까 사건이 2개잖아요. 지금 하나는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어떻게 했냐고 하면 5억을 받아 챙겼는데 기소할 때 4,500 했어요. 검찰이 4억 5천을 깎아줬어. 그러니까 형량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5억 이상이 넘어가야 그러니까.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이 적용. 그렇게 한다니까. 이게 검찰은 어떤 정권의 검찰이든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견제할지를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돼. 그 보도 보시면 윤호진 씨가 얘기하는 게 언론인들도 얘기하고 검사들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그 사실은 그 뇌물을 받아서 같이 그 업자한테 같이 접대받고 한 사람들 다 처벌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안 찾습니다. 이미 이 검찰 개혁.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윤호진 씨의 뇌물 사건, 본류 사건 이제 재판이 딱 시작됐을 때 사실 제 사건이기도 하니까 제가 공판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2번째인가 공판 들어갔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 진행이 됐냐면 윤호진 씨가 그렇게 받은 뇌물을 같이 나눠 쓴 언론인들에 대한 얘기가 공판에서 현출이 됐는데 네. 그날 그 법정에 기자가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손으로 받아 적었는데 이건 제가 아직도 기사를 안 썼고 지금도 들고 있는데 그날 이름이 등장한 기자가 한 11, 2명 정도 됐는데 실명으로. 예, 실명으로.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골프 부킹한 내역이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게 뭐 현출이 되고 하여튼 엄청 재밌었는데 기자들이 좀 봤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저는 어쨌든 제가 그때 메모를 다 했죠. 네. 근데 전부 이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자들이 굉장히 많고 유명한 기자들. 유명한 기자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송국에 나중에 사장이 됐거나 뭐 이런 사람들. 앵커. 뭐 앵커. 네. 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얼굴 보면 아는 앵커, 사장 된 사람 이런 사람들 한 11, 2명 중에 한 8, 9명은 제가 듣는 순간 바로 알겠다. 진짜로? 예. 내일 쓰셔야겠는데요? 네, 이거는 왜 안 썼어요? 네. 아니 이거는 사실은 그 재판의 한 대목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근데 네. 윤호진 씨가 이 뇌물을 나눠 쓴 사람들이 기자들뿐만 있는 게 아니고 검찰, 경찰 간부들도 수두룩한데 제가 이제 이거를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모아서 쓸 요량이고 제가 그때 이제 한 명은 제가 이름을 공개를 했죠. 전 KBS 사장 고대영. 고대영? 예, 그분은 제가 이름을 제가 공개를 했었죠. 예. 그 사람은 심지어는 나중에 KBS에서 나온 뒤에 사무실을 얻었는데 아마 고대영 씨 사무실 비용을 아마 윤호진 씨가 됐나? 진짜 취재한 다음에 어지럽지마다. 7년 후에 2012년에 녹음 파일 2019년에 까잖아요. 이거 한 4년 후에 하겠죠. 월드컵 시스템이 아니 그리고 재밌는 게 네, 월드컵 시스템. 보세요. 윤석열만 녹음 파일이 있을까? 다른 것도 한상진 그 폴더에 한상진 플레이리스트. 저희가 독한 기자킨에서 다음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군 중에 한 명 것도 있더라고요. 그 한번 까자고 이제 설득을 그렇게 하는데 지금 백업 진짜 한 10곳에 해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와, 대박이네. 그리고 있기 전에 건진 법사를 나는 그 김건희랑 같이 만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기자들 물었을 때 답변한 거잖아요. 예, 그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그분이 무속인 맞습니까? 예? 제가 우리 당 관계자한테 그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고 법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기 뭐 직책이나 이런 거 전혀 맡고 계시지도 않고 뭐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 소개해 준 적은 있다고 하는데 뭐 무슨 일정 메시지를 막 뭐
이런 제가 기사를 봤는데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네.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요. 제가 그 세계일보에 언급된 분은 우리 당 관계자 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선거에는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불교인이라고. 네.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저 캠프에서 그저 어깨 툭 치는 후보의 등을 이렇게 툭툭 이렇게 치는 그 장면이 영상으로도 나와서 다 기억을 하실 텐데 보니까 이분이 무슨 스님 아니잖아요. 스님 아니고 무슨 뭐 소가죽을 산 채로 맞아요. 소가죽을 벗겼다라는 분 일광족 네, 일광족의 종. 사실상 자기들이 만든 사교 같은 건데 저거에 대해서는 건진법사가 증인으로 나왔죠. 그렇죠. 예. 권위법사 증인으로 나왔죠. 건진법사 전선배 씨가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윤석열이 거짓말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전성배 씨가 나와가지고 2013년부터 알고 지냈다고 김건희랑 수차례 만났다고 증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사실은 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6번 진행하는 공판을 다 들어갔는데 네. 윤우진 사건이야 이제 제 사건이기도 하고 제가 취재했던 거니까 다 알지만 사실 저는 더 재밌었던 건 건지법사 이 사건이에요. 예. 이 사건 관련돼서는 일단 전성배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자기가 윤석열 씨하고 김건희 씨를 수도 없이 만났고 예. 심지어는 나한테 윤석열을 소개시켜준 사람은 김건희다 이런 증언도 하고 뭐 윤한홍 국회의원하고도 같이 만났고 뭐 우리 집에서도 만났고 윤석열 씨 집에 가서도 만났고 여러 이걸 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더 재밌는 거는 사실은 윤석열 씨는 본인이 본인의 지금 뒷다리를 잡는 식인 게 이거 보면 아까도 이제 나오죠. 세계일보에 언급된 그분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세계일보가 그날 당일날 어떤 기사를 쓰냐면 아침에 무속인으로 알려진 전모 씨라는 사람이 예. 그 윤석열 부부하고 가까운 걸로 알려진 이 전모 씨라는 사람이 지금 선대본에서 일하고 있다. 예, 세계일보 기사. 예, 이게 이제 일면 기사에 딱 나와. 예. 그래서 이 기자들이 묻는 거는 이 전모 씨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세계일보에 언급된 그분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예.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난 만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특검이 수사를 해보니까 2013년에 김건희 씨로부터 처음 소개받은 뒤에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만났고 여기서도 만나고 저기서도 만나고 둘이 따로도 만나고 딴 사람들하고도 만나고 그런 게 다 밝혀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한다. 심지어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참 아이러니인데 질문 딱 3개입니다. 3개. 기자들이 하는 수많은 질문들 그날 주로 하는 질문은 뭐냐면 안철수 씨 관련된 질문이 대부분인데 안철수가. 네, 예. 안철수하고 단일화 이 질문이 대부분인데 딱 질문 3개 하는데 그 3개 중에 맨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그 배우자분하고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요 라고 물어보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윤석열 씨가 그건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 여기서 이제 딱 이제 덜미가 잡힌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저 짧은 문답 하나가 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운명을 바꾸는구나. 제가 그런 근데 생각이 이제 들어요. 오늘 판사 그 판결 들어볼 때는 그런 얘기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급박한 상황, TV 토론이나 이런 급박한 네. 상황에서 맞아요.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게 뭐 100원 판례 있는 맞아요, 모양이에요. 맞아요. 예.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TV 토론 뭐 관련해서 맞아요. 그때 그런 게 이제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적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대놓고 한 거짓말이라고 지금 판사가 판단을 한 거잖아요. 이때 크게 논란이 또 됐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쓰여졌던 판례를 본인들이 지금 가져다가 주장했다가 한마디로 이제 무시당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하는 말이 TV 토론에서 양자 간에 막 공방을 하는 과정에서 예. 그냥 말실수 정도는 뭐 허용할 수 있다라고 치는데 지금 윤석열 씨와 관련된 이 혐의는 예. 본인 혼자서 나와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충분히 생각하고 답변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거나 예.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는데 그것도 역시 혼자 답변할 수 있는 예. 상황에서 한 얘기라서 그 판례에서 적용하고 있는 뭐 후보들 간의 논박이나 이 사안하고는 사안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쓰면 안 된다 이런 논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착각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착각할 수 없다. 네, 2013년에 이미 다 만나고 쭉 여러 차례 만나왔는데 그렇죠. 당 관계자가 소개를 해줘서 스님이라고 알고 있다라는 게 이게 그렇죠. 예, 내가 착각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고 판사가 적시했기 그러니까 복잡하게 때문에. 얘기할 거 없고 내가 이미 거의 한 10년 정도 알고 지냈고 여기서도 만나고 저기서도 만나고 여러 명이서도 만나고 해서 잘 아는 사람을 예. 갑자기 새로 소개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재판에서 특검이 했었던 주장이기도 하고 그거를 이번에 재판부가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뭐 397억 원 선거보전금을 토해내야 된다 이런 기사가 오늘 많이 나왔는데요. 정확하게 금액 알려드릴게요. 예. 자료 25번. 397억 5,669만 5천 원. 네, 20대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이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입니다. 네, 397억. 여기에 이제 그 윤석열의 기탁금 3억 원 포함인데 이것도 이제 정당에 지급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 돈을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낼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 다음 자료 20번 보시면 한나라당이 예전에 차떼기 사과 상자에만 돈 받고 이러다가 불법 대선 자금 후폭풍을 겪었는데 2002년 차떼기 사건 때 불법 대선 자금 823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2004년에 여의도 10층 당사를 팝니다. 돈이 없으니까. 천안연수원은 국고에 헌납을 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박근혜가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와가지고 천막 당사를 설치했는데 오늘 댓글 보니까 천막 당사 얘기 많더라고요. 네. 그 천막을 어디다 칠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그렇다면 그럼 재정 현황은 어떨까 또 살펴봤습니다. 자료 21번. 국민의힘의 현재 총 자산 1,315억 776만 원. 선관위에 이제 작년 말 기준이고요. 토지가 756억, 건물 160억. 건물 하나 팔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임차 보증금 273억인데 현금이 115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엄청나게 모자르잖아요. 그러네요. 네, 팔아야 되는 건데. 그래갖고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서 여러 개를 팔아야 될 수도 있다. 물론 삼심이 확정되면 그렇고요. 제가 100% 장담하는데 이미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던데 조선일보나 이런 데들은 민주당도 그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조이대가 파기환송 시켰잖아요. 지난 대선 직전에 그거 유죄 나오면 민주당도 한 430억 뱉어내야 돼. 이 기사가 나올 겁니다. 이제 이 기사가 나올 건데 별개의 사건이고 그거는 2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것을 조이대 대법원이 말도 안 되게 처리를 해가지고 법원 노조가 들고 일어났잖아요. 이런 식의 사건 처리는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내일 일간지에서 쓰는 기사를 가지고 수요일 날 우리 치킨쇼에서 다시 다루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뭐 내일 굉장히 다양한 이제 다양한 해석이 나올 것 나오겠죠.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397억을 최초로 쓴 기자가 전데 자료 13번 보시면 내가 방금 그 이야기 해주려고 그러니까 아니 스스로 이야기하기 제가 자 보세요. 이때가 조금만 언제입니까? 기다리지. 2024년 11월 22일에 그러니까 개엄 전이죠. 이때 강남 가로수길 예화랑이란 곳에서 이제 불법 선거사무소를 윤석열이 여기서 TV 토론 준비도 하고 선관위에 그 신고해야 되거든요. 선거사무소 주소는. 근데 여기는 불법 선거사무소였고 아까 건진법사는 양재동의 서희건설에서 또 네트워크 본부 불법 선거사무소를 했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때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고 이게 안진걸이나 뭐 참여연대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때 제가 저 기사를 쓰면서 찾아봤습니다. 선거보증금 얼마 받았지? 397억이더라고요. 저 기사 때 처음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빼박 증거인데 특검이 요거는 기소를 안 했어요. 기소를 안 해가지고 근데 다행히도 한상진 기자 건이 어떻게 보면 10여 년간 증거가 많잖아요. 녹음 파일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기소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건까지 기소했으면 오늘 실형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실형. 아니 그리고 이것뿐만이 악질 범죄라서.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윤우진 사건 그 허위 사실이 공표된 걸로 알려진 그 관훈 토론회 그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돼서도 우리 집사람은 뭐 돈 한 푼 뭐 번 거 없다, 뭐 오히려 돈을 잃었다, 그래서 뭐 갈라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장모 관련돼서도 뭐 10원 발언도 그때 나오고.